오늘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악용한 투자이민 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발의된 연방하원의 독자 이민개혁 법안이 이민개혁에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한복판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회 내 직원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건물 출입이 금지됐고 의회는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자도 최소 1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상원 하트빌딩 인근에서 오늘 총격이 발생했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경찰은 오늘 구내 방송 등을 통해 의사당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은 모두 문을 잠그고 외부 출입문에서 떨어지라며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별도의 경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의회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상하원도 모두 긴급 휴회를 선언했으며 의원들은 급히 전체 회의장을 떠났고 백악관 인근에도 곧바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CNN 방송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 최소 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으며 일부 언론은 경찰관 1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연방수사국과 워싱턴 DC 경찰 소속 차량 등 수십 대는 총격 사건 이후 즉시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오늘로써 연방정부가 폐쇄된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릴랜드주를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 재개방의 유일한 장애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예산안 표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하원 의장이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의 분노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 표결을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타 다른 요구 없이 예산안에 관한 표결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반면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 수정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채 상환과 예산 문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원 등 의회 지도자들이 어제 가진 회동에서도 1시간 이상 정부 폐쇄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가 받는 악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오바마 케어 예산이 포함된 잠정 예산안을 조속히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베이너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첫날 온라인 접속이 폭주로 마비되는 등 예상된 시행착오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한인들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저지 한인회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거래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건강보험 거래소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팰리세이드 파크 21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오는 8일에 시작하며 10월 22일, 11월 5일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입니다. 세미나에서는 김석희, 박재철 재정설계사가 강사로 나서 새로운 건강보험 가입 방법을 안내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혜택과 미가입 시 벌금 등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건강보험 거래소 이용과 관련된 개별 상담을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김성건 한인회 대내 부회장은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거래소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세미나와 개별 상담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투자 이민 사기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악용해 거액을 챙기는 투자 이민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증권감독위원회와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 투자이민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투자이민 사기 행위에 대한 긴급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민자 투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악덕 사업가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 두 연방기관은 최근 사기 행각이 밝혀진 시카고 컨벤션 센터 리저널 센터와 USA Now 리저널 센터 사건을 지적하며 투자를 결정하기 전 투자자들은 리저널 센터 업체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점검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투자업체를 리저널 센터로 승인했다는 사실이 투자의 질이나 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프로모터들이 제시하는 사기성 약속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약속에 가장 쉽게 현혹돼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만 어떤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원금 반환이나 고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개혁, 공화당 상원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물밑 논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의 독자 이민개혁 법안이 발의됐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묻혀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 그칠지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독자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꺼져가는 이민개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법안은 이민개혁이 성사될 경우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들 중 770만 명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농업노동자 150만 명에게도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민 부문에서는 2018년까지 가족이민을 70만 명 늘리고 취업이민과 포인트 이민 시스템으로 36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2018년까지 취업비자 노동자도 10만 명 늘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경비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때문에 공화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경경비와 이민 단속에 있어 미립국 단속 목표 조항을 넣었고 고용주의 불법 노동 단속 강화를 포함시킨 것이 그나마 공화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이민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시즌입니다. 올해도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약자와 어린이는 물론 건강한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요한데요. 한인사회 곳곳에서 무보험자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찰스원 커뮤니티 건강센터는 이번 주 토요일인 5일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플러싱 사무실에서 아시안 무보험자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 11월 17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같은 장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점 듀앤 리드와 공동으로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오후 2시에서 4시 퀸즈 아시안 플라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접종 희망자는 보험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한 퀸즈 리들렉 소재 실버타운 시니어 센터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서 4시 한인 노인 대상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갖습니다. 이때에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카드의 지참이 요구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뉴욕 한인 의사협회와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가 플러싱 병원에서 공동 개최하는 무보험 한인 동포 건강검진 행사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도 다음 달 8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료기술업체 스트라이커사의 인공 척추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만약 스트라이커 제품을 사용한 인공 척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이 요구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뉴저지 앨런데일 소재 스트라이커 스파인사의 인공척추에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공척추는 지난 2010년 4월 23일부터 올 2월 12일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오아시스 브랜드의 미들라인 아키풋 플레이트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인공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해당 제품을 사용한 환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제프리킨 변호사는 인공 척수와 금속 골반 등 인공 관절 기기 결함은 사용자들에게 치명적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만일 스트라이커사의 제품을 사용해 인공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스트라이커사의 인공 척추 제품은 미국에서뿐 아니라 벨기에와 호주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